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마지막 10차시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녀의 진로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진로교육을 하면서 부모가 갖고 있어야 될 역할, 나는 이거는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점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1차 시에는 자녀의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2차 시간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구분해서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자녀의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먼저 떠오시죠? 당연히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네가 알아서 해라. 어린 초등학생에게 인생은 너 거야. 어차피 너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양한 생활의 선택지를 나눠주고 애가 이 중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한 방향을 정해서 거기로 몰아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학생의 어떤 적성이나 능력과 무관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녀가 좋아하는 일, 자녀가 보람을 느끼는 일, 혹은 적성에 맞는 일을 찾도록 여러분들은 옆에서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에게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테지만,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진로교육하고 성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 혹은 우리가 진로교육할 때 어느 부분에 좀 염두를 두면 좋을까? 혹은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이 뭔지, 그럼 선행학습이 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천천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모든 부모님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도 사실은 모호한 거죠. 자녀가 원하는 일을 이루면 그걸 성공이라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봐서 저 정도면 우리의 성공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성공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애는 저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다, 아니면 저 정도는 괜찮은 직업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성공이라는 게 뭐 큰 거창한 용어는 아니고요,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부모로서 봤을 때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느낄 정도면 자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부모님, 욕심 많은 부모님은요, 자식은 부모보다 더 잘 되길 원하고 많은 어떤 재물을 얻든지 아니면 권력 아니면 명예를 얻는 걸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원하는 것과 상충되면서 만들어진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방향은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 안내자, 이정표로서 몇 가지 길을 A, B, C, D 이런 길이 있단다, 이런 길을 가면 어떤 길이고 이런 가는 길은 어떤 길이고, 이런 설명해 주셔야죠. 자녀는 그 다양한 길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 길은 어떤가 자기도 이런 체험을 해보죠.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한테 맞는 길은 C다 이러면 C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걸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죠. 관련된 다양한 예를 들면 책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애 손잡고 직업 체험관에 가본다든가, 그래서 애가 원하는 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죠. 자, 자녀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명예, 많은 재물,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런 걸 성공이라 할 수 있는가. 요즘 여러분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성공한 줄 아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졸업하고 백수처럼 노는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은 좋은 대학 입학만으로는 안 되죠. 대학 입학은 좋은 대학을 입학한 거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니 맞지만 그건 한 과정이죠. 아직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입학이나 대기업이나 전문직 취직도 취업이 아니고 그 생활해 보니까 자기하고 맞고 보람도 느끼고 직장하면서 내 적성에 딱 맞다. 이렇게 돼야 좋은 직업이고 대기업이고 자기한테 좋은 직장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볼 때 아무리 좋은 직업도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부모는 돕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남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행복도 자기 만족이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인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자기에게 만족되지 않은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즉 자기에게 만족되어야만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만족, 자기가 느끼는 어떤 직업을 얻었을 때 행복감, 성취감 이렇게 자기하고 맞아야 그걸 좋은 직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경제적으로 또 독립하지 못하면 주변에 패를 끼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보람 느끼고 재밌어요. 문제는 돈이 안 된다 이러면 부모님이 계속 돈을 옆에 대줘야 된다면 이게 좋은 직업이 아니죠. 취미생활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직업이란 자기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월급을 받고 생활할 정도 돼야 우리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나중에 폐를 끼친다. 그럼 직업이 옳은 직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다른 지인들로부터 손을 내밀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면 당연한 거죠. 자기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방치했는데 혼자 성공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모님이 키우고 어릴 때부터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자녀가 성공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간혹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따라서 자녀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는 옆에서 디딤돌이 되어주고 또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만이 자녀가 성공하는데 훨씬 더 빨리, 더 쉽게 그렇게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냥 청소년 하면 대학생도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넓은 범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을 했을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년을 본다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청소년 딱 문턱에 들어갔습니다.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때부터 직업과 진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로에 관심을 갖고 애가 지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묻는 것도 스트레스나 강압적인 어떤 무릎이 아니고요. 애와 대화하는 수단이죠. 자녀와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뭐 대화 시간을 따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 가다가도 손잡고 지나가다면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걸 묻는다는 것은 자녀가 계속 고민하고 어떤 직업이 내한테 맞는데 찾도록 이렇게 물음을 자기 머릿속에 어떤 직업을 구할까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옆에 자극을 주는 거죠. 부모가 자극을. 그래서 어머니 저 뭘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가 아니고 그거 괜찮겠네. 그럼 그거 하려면 뭐가 좋겠니? 예를 들면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옆에서 엄마가
그럼 변호사 되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걸 경험할 수 있고 변호사 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요즘에 옛날보다 변호사 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그 고시 칠 때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사법연수원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따는 거하고 요즘은 로스쿨에서 마치면서 변호사 시험 치서 통과하는 거하고 요즘이 좀 더 쉽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하고 적성이 맞느냐 이런 것부터 따져서 실제로 부모님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뭐 변호사 되는 걸 이렇게 롤 모델을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어릴 때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 갖는 걸 직업 찾는 게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부모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변호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책을 찾는다든가 뭐 변호사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가 그 여러 가지 그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죠. 그다음에 법학이라는 변호사가 될 때는 법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개인학교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 한 분에 대한 뭐 책자로 정기를 소개해 줘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 사람을 소개해 줘도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학교의 진로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도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검사, 직업흥미검사 다 해요 학교마다.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직장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반 나중에 저거 됐을 때 내가 A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지금 B에 왔다. 항상 A를 쳐다보게끔 그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제자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지금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 얘기를 해서 생각난 친구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부분 제 생각에 한 99%예요. 대부분 초등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직접 지도 제자도 있고요. 저희 과에 제가 교수로서 지도했던 그 친구도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직접 지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지도해요. 다른 과 학생인데도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서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로스쿨 1기생입니다. 그 학생이 학번이 공사학번이었는데 로스쿨 1기생입니다. 나와서 변호사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 얻은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 대해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교대 나올 때에서 다 초등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이 자기는 변호사나 법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교대에 보냈다. 근데 내면에 끊임없이 변호사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었다. 뭐 이러면 그 진로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돌아서 갔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갔으니까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자기 적성하고 맞는 걸 빨리 비교했으면 약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법대가 있었거든요. 법대를 바로 가가지고 로스쿨 갔으면 훨씬 더 편했죠. 근데 교대에서 공부하고 다시 로스쿨 시험을 별도로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진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학교에서도 진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조금 더 강화. 학교는 많은 학생을 하니까 많은 시간을 하려 안 되면 부모님이 데리고 직업박물관, 직업체험관, 뭐 다른 체험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낸다든가 아니면 관련 서적들을 사준다든가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보고 안내한다든가 그 부모님이 얼마든지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진로 교육은 시대적인 흐름 변화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되어 있는데 부모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 세대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좋아하는 일과 경제적으로 돈도 버는 일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 선택하는 일도 많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가 우리 청소년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돈도 잘 버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어떤 걸 찾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옛날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 환경이 많이 옛날에 비해 바뀌기 때문에 자녀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게 좋다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게임을 하는 걸 보면 많이 보죠. 여러분 맨날 애가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 애가 게임만 해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하는데 프로 게이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 게이머가 되면 그 연봉을 받고 월급을 잘 경제 활동할 정도로 프로 게이머 인기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취미생활로 게임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게이머가 되는 스포츠 어떤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맞게 생각이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밑에 그런 제비가 자기 새끼의 먹이를 이렇게 입을 짝짝 벌리죠. 먹이죠. 옛날처럼 부모님이 자식의 입에 넣어주면 이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잡아와서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떠먹여 줬는데 지금은 떠먹여 준 대로 받아들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무슨 말이냐면 떠먹여 준 대로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직업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떠먹여 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이걸 먹으면 A, B, C 중에서 너가 어떤 걸 먹고 싶니? 이렇게 물었고 A, B 중에 뭐 A가 좋아야 뭐 A를 먹여준다는 거죠.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자기 진로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가급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의사다. 자녀에게 무조건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애가 의사가 정석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고 특히 자녀가 행복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적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고 여기는 부모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이기는 맞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이 학업 성적, 학력이죠. 이 성적과 미래 직업의 관련성, 이 관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적이 좋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예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입니다.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의대를 가려면 이 성적이 좋아야 되죠. 거의 전교 1등, 반에서 1등, 물론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의대에 가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직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여러분 자녀는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성적이 그래 매년 1등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성적은 아까 반에서 중간쯤에 밖에 없다 하더라도 중간쯤에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있죠. 요즘에 자기 맞는 걸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전공을 선택해야 성공이 보장된다고 간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좋은 대학, 아까 서울대 나와도 노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죠. 백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좋으면 직업에 대한 폭은 넓어집니다. 얻을 수 있는. 그 의사도 될 수 있고 우리 직업 폭은 넓어지지만 이게 전체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성적과 직업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대학 교수라는 거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 교수가 있다. 이 교수가 되는데 여기 있는 출신 학교, 대학교죠. 출신 대학이 있다. 출신대. 그 교수가 되는데 이 교수들은 한 대학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저희 학교 같으면 이 교대 안에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이 교수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온갖 종류의 대학이 다 있죠. 좋은 대학 여러분 생각하는데 소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방대학 온갖 대학들이 이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학 갈 때는 성적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교수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나 요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대학을 갔으니까 이게 좋은 데 가야 교수가 되는 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좀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교 열심히 가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철들어서 공부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을 가서 석박사 과정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성적이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건 똑같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수 중에는 대학 출신에 따라서 다양한 대학, 저희 대학에 보면은 요 인근에 있는 온갖 대학,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대구대, 이 근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같은 교수를 하죠. 그 다음에 서울대, 영대, 고대, 뭐 우리가 소위 아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나온 사람도 있죠, 요 안에. 많은 대학 출신자도 있지만 같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으로 대학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대학교 속에서 얼마나 자기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학업 성적이 100%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방이 좀 안 좋은데요.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지방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라도 대학을 갔다. 거기 대학 입학하니까 자기 적성에 맞아서 너무 재밌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유학 가서 좀 더 깊게 공부해서 나중에 그 분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꼭 나와야 미래가 보장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전략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또 예체능 쪽에 발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의 홀랜드 아까 그 인성 유형에 볼 때 홀랜드 기억나시죠? 우리가 5, 6 차시 교육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육아 지구할 때 홀랜드의 6가지 모임 중에 예술형이 있었죠. 예술형. 그러면 예체능 같으면 실제로 실기 능력이잖아요. 그림을 잘 그린다, 뭐 피아노나 악기를 연주를 잘한다, 뭐 운동선수 운동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교수 중에. 그거는 학업 능력뿐만 아니고 실제로 실기 능력입니다. 체육 능력, 테니스를 잘 친다, 뭐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린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와 진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녀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정하고 또 학습에 필요한 자본이나 과정을 결정해서 수행하며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한다. 어려운 말 많이 썼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는 잘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면 자기가 숙제할 걸 정리해서 부모님이 간섭 안 하더라도 숙제를 딱 다 해놓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숙제할 거 챙기고 학교 갈 때 준비물 챙기고 이런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내일 수업할 예습도 하고 학교 갔다 수업 다닌 거 다시 읽으면서 복습도 하고 그게 습관화되는 게 중요하죠.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중학교 되면은 학교 시험도 치러야 되고 모의고사, 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치르고 중학교 같으면 자기가 연습 문제 이런 거 학교 배운 거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을 치기 대비해서. 그러면 학습지를 사가지고 자기 혼자 풀어보는 거죠. 누구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배운 거 학습지 풀어보고 중요한 거 이 밑줄도 그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기 스스로 오늘 공부할 양을 정하고 그 공부를 하고 자기 공부에 대한 평가 기록을 하고 그 자기 좀 부진한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평소에 두면 시험 기간 때 별도로 밤을 새워서 공부하거나 이럴 필요 없죠.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실행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스스로 평가해 나가는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을 체득하는 게 초등학교 때 중요하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생활을 스케줄대로 딱딱 잘 지켜나가는 것. 이걸 초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활 습관 또 요즘 중학생들은 초등학교는 들어왔는데 중학생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학교 갈 때 계속 조는 애들 많잖아요. 밤에 잠 안 자고 방과 낮이 밖에 생활하는 거는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거죠. 공부 습관, 생활 습관을 몸에 잘 습관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학업 성취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인데 공부 성적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성적 좋으면 다양한 직업, 의사부터 해서 가고 싶은 거 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적성이 맞아야 된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자신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자기 꿈은 자유롭게 사는 거다 했을 때 이 자유롭게 산다는 꿈은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젊을 때 고생을 하고 돈을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유롭게 산다는 거는 먹고 사는 게 힘들지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 젊을 때 일한 걸 가지고 나이 들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족 없이. 예를 들면 뭐 연금을 받는다든가 그 동안 생활하면 자기가 일을 안 해도 경제적 활동이 되는 거죠. 젊을 때 일했던 보람도. 무술 고수가 되기 위해서도 입문과정, 힘든 입문과정 있잖아요. 요 보시면 제가 요 그림에 처음에 물통부터 날아라. 어린애 지금 다리 찢기 하고 있는데 무술 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신체 단련부터 청소부터 시키고 이래 하죠. 그런 과정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이 무술 단련하듯이 공부라는 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생활에 단련을 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시절이 바로 자기 성공하기 위한 인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이 공부가 단순히 학업 성적만 있는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좋은 어떤 진로를, 좋은 직업을 갈 수 있는 밑바탕을 쌓는 시기다. 인내의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다. 그래서 꼭 학업 성취가 높다기보다는 성실하게 자기가 맡아 있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참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창 시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의 결과는 부모는 자녀의 성적 등수에 집중하면 성적이 뭐 1등 하다가 3등 했다. 너 큰일 났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격려해주고 힘들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조금만 참아라 이게. 왜냐면 학업 피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학습 습관이 잘 된 친구는 대학을 와서도 열심히 생활합니다.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항상 과외 선생이나 사교육을 힘이 빌었던 사람은 대학교에 오면은 학업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항상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학자가 되기 힘들죠. 스스로 해내는 힘이 없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진짜 힘든 과정이 되죠. 그래서 미래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르신 인내심, 끈기가 길러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학업 역량인 안에 보시면 발전 가능성, 학업 태도와 학업 능력, 주도자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이 안에 계획력, 유지력, 관리력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학업 능력 안에 다 역량을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인내력,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지 이게 스스로 길러져요. 이게 전체 자기 주도 학습, 자기 관리 능력 이게 바로 진정한 학업 능력,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와 공부가 뗄 수는 없다는 거죠. 공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술할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성실력이나 인내력으로 예술활동이나 스포츠 등에서 길러진다. 우리같이 공부를 맨날 새벽에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면 전부 다 자기 활동하죠. 스포츠나 예술. 그 스포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인내력을 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직업을 할 때 공부를 통해서 인내력을 기르는 경우가 많죠. 즉 공부를 잘하려면 그만큼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만큼 집중해서 노력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성공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사진을 보면 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탄탄한 대로가 열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교육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 세계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녀의 진로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녀의 전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진로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의 마지막 시간에 했던 최고의 조언 중에 하나 알려진 게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인사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동창회는 가지 마라. 25년 뒤쯤에 가는 게 좋다. 왜냐면 가정이잖아요. 25년 지나면 자기 인생이 예를 들어서 대학이 25살에 대학을 마쳤다. 그럼 25년 50이 되니까 사회적 기반을 딱 끼쳤다. 이 정도 가야 동창회 가야지. 단기적인 사회적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25년 정도 지내야 사회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게 된다. 40살, 30살 때는
실패했다고 그건 진정한 실패가 아니다. 그 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50은 넘어야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50점 넘으면 대부분은 그 정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대부분 성공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바에 성공을 하겠죠. 그때는 동창이 가도 떳떳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려면 특히 부모님은 자녀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뭐 가져 이거 아니고 계속 애가 네 어느 쪽이 맞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고 부모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겪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학교의 진로 교육도 열심히 참여해야지만 이 후자인 부모의 다양한 체육 활동이나 다양한 정보, 진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자녀가 제대로 된 인생 설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은 제가 한 30초만 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